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12장 독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독점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말 그대로 그 시장에 공급자가 딱 한 명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 완전 경쟁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가격 관련해서.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있죠. 그죠? 어, 완전 경쟁에 있어서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지는 가격은 그냥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완전 경제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여기 평균 총비용, 그다음에 여기 한계 비용 이렇게 있는데, 요 만나는 점, 요 만나는 점에서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고 수량 결정을 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생산자들은 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윤 극대화 조건을 했었죠. 그죠? 이윤이라는 것이 매출, 그죠? 총 수입, total revenue, 그다음에 총 비용, total cost 이렇게 됐었고, 요거를 이제 최적의 수량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총 수익을 Q로 미분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 수학을 한글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얘기죠. 수량이 1단위 증가할 때 매출이 몇 단위 증가하느냐. 그죠? 한계 수익이죠. 그것이 한계 수익. 그죠? 그다음에 이 수량이 1단위 증가할 때 총 비용이 몇 단위 변하느냐. 이렇게 한계 비용이었죠. 이게 메리코 MC가 기울기 같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총 수입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총 비용 이렇게 그래프 돼 있으니까, 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 총비용과 총수익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근데 기울기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기울기가 그 한계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진다, 그렇죠? MR 있고 MC가 된다, 그렇죠? 근데 MR 그 한계 수익이 이게 뭐였죠? 총 수입이 그냥 말 그대로 P 곱하기 Q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 경쟁에서는 P가 그냥 주어진 거다. 외생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총수입을 Q로 미분하면 뭐가 남아요, 이게? P만 남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P 꼴 MC라는 것은 여기서 봤지, 가격이라는 것이, 그죠? 가격이라는 것이 여기서 MC가 이렇게 만나는 점, 그죠? 이렇게 됐죠. 그죠? 자, P 꼴, 그리고 P가 그 평균 총비용이랑 같다는 얘기는 뭐였죠? 그 완전 경제에서는 P 꼴 MC 꼴 ATC, 그러니까 평균 총비용, 요것이 또 한계 수입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P가 가격이 평균 총비용이랑 같다는 얘기는 그냥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윤에서 그냥 이윤이 0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그렇죠? 이거를 그냥 나누면은, 그러니까 총수익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TC는 그냥 총비용을 이렇게 놔두고, 그죠? 요거를 Q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Q로 묶으면은 P 마이너스 총비용 나누기 Q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Q를 곱하고 Q를 나눴으니까 그냥 TC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Q P 마이너스 총비용을 Q로 나누는 게 평균 총비용이잖아요. 그죠? 요것이 0이 된다. 그러면 0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P는 ATC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윤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완전 경제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 그 초과 이윤이 존재할 경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왜냐면 그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존재할 경우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가지고 초과 이윤의 기회를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국에 봤을 때 보면은 그 이윤이 0이 되겠다 이런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어진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독점의 경우는 어떻게 한번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독점은 기업이 혼자 있으니까 수요 곡선을 알고 있어요. 수요 곡선을. 그렇죠? 판매자가 한 명만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를 판매를 했는지, 가격을 얼마를 매겼을 때 얼마가 판매됐는지 이게 쭉 나오죠. 그렇죠? 독점 기업은 이런 수요 곡선을 보고 가격 설정을 하죠. 수량 설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여기서 독점에서는 이제 P가 더 이상 고정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격과 수량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자,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죠?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입장에서는 독점 기업 혼자 있는, 그러니까 생산자 한 명일 경우는 독점 기업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은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은 판매가 줄어들죠. 그렇죠? 반대로 또 가격을 낮추면은 판매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Q 간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봤을 때부터 독점 기업이 항상 가격을 올리는 게 최선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가격을 막 낮추는 것도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좀 이따가 우리 그 관련된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이걸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예시로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는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캠퍼스에 보시면은 제가 이 독점 관련된 보조자를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독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새로운 시장 구조를 소개, 그래서 독점이라는 걸 소개하고요. 시장 지배라고 왜 시장에 생산자가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독점 기업이 직면한 문제,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고장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독점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시장이 가격 설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게끔 이렇게 조절되는 기능이 있었죠. 그게 가격 기능이었는데 독점이 이게 가격을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라는 거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후생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뭐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균형에서 그렇죠? 그 파이가 최대가 되는 거 그게 효율성인데 독점일 때는 완전 경쟁보다는 생산도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 대비해서는 그 사중 손실이라고 그러죠. 사중 손실이 발생을 해서 그 잉여가 좀 줄어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완전 경쟁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계속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개념을 보시면은 독점은 판매자가 하나뿐인 극단적인 시장 구조를 나타낸다. 그렇죠? 독점이니까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 두 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업이 뭐 생산자 2명 있으면 그거를 뭐라 하냐면 복점이라고 그러죠. 독점은 하나고 복점은 듀오폴리라고 그러죠. 듀오폴리. 그래서 이거는 둘이고 과점. 그렇죠? 과점. 올리고폴리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3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점, 과점 이런 얘기는 이제 다음 장 14장쯤에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 독점이나 복점이나 과점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냐면 가격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은 독점, 복점, 과점 같은 경우는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이제 그 최적화하는 거는 복점, 과점 같은 경우도 독점이랑 유사하거든요. 다만 이제 수량을 좀 나눠 먹는다 이런 개념은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논리는 똑같으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하면은 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독점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고 정부의 보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로서 가격을 이제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한다. 요거는 뭐 MR = MC는 완전 경쟁이든 독점이든 과점이든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가격이랑 똑같죠? 완전 경제에서는 이게 가격이랑 똑같았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수학적으로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 판매자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을 생산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 과정에서 사정 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완전 경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경쟁을 봤을 때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잖아요, 했죠? 그래서 균형인 점에서 이렇게 생기니까, 균형인 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였죠? 소비자들은 원래는 수요 곡선에 의해서 이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는데 균형 가격이 요거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은 소비자들이 그냥 땡큐를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의 잉여가 있고, 그렇죠? 이 균형 가격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되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균형 가격 왼쪽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 수량 왼쪽에 있어서는 요 가격에 공급할 의향이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이렇게 해주니까 P스타로 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은 또 땡큐죠, 그렇죠? 요 부분은 이제 생산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완전 경제일 때는 이 Q스타만큼 생산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독점 같은 경우는 요거보단 작은 데서, 그렇죠? 독점이라는 데서는 요 완전 경제보다 수량도 적고 가격은 더 높은 데서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 경쟁 대비해서 요만큼, 그렇죠?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잠깐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만큼은 손실을 보는 거죠. 이런 사정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천천히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예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점에서도 1급 가격 차별화나 정부 개입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가격 차별, 그러니까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 가격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1급 가격 차별은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소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점 A에 있는 사람은 점 A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그냥 이 가격을 부과하고, B라고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이 B에 해당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요 위에 있는 것들, 그렇죠? MC 곡선 위에 있는 그 가격을 다 그 사람의 수요에 따라서 그냥 수요에 맞게끔 그 가격을 지불하다 보면은 이 잉여들 다 기업들이 가져가요. 예전에는 소비자 잉여라 그랬죠. 균형 가격 위에 있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잉여들을 소비자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 소비자들한테 수요 곡선에 해당되는 그 가격을 다 기업이 부과하니까 그 이익을 다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독점 기업이, 그렇죠? 이런 거를 1급 가격 차별이라고,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은 뭐 어떤 구매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느냐, 또는 어떤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뭐 노인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성에 따라서 하느냐, 상급 가격 차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에 근거한 경제학 사례. 그래서 독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경우도 있을까? 왜 독점일까? 요거 생각해 보면요,
독점이 이윤이 우리가 이게 봤을 때 보면은 그 완전 경쟁은 이윤이 0이었죠. 독점 같은 경우는 가격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윤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쓴 어떤 비용보다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 수익이 나는데 왜 다른 기업들은 안 들어갈까? 왜 기업이 하나만 존재할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법적으로 그냥 너는 여기는 이 시장은 사업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딱 한 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법적 제한 구속력이 없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좀 분석을 하면서 이 장에서 뒤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미리 살짝 답을 좀 말씀드리면은 너무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생산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확 줄어드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진입하더라도 상당히 뭐 경쟁을 한다 그랬을 때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지만 독점 기업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포스코. 지금은 이제 민영화됐지만은 포스코 이렇게 정부가 하나의 기업만 이렇게 독점 제철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좀 약간 규모의 경제랑도 관련돼 있고요. 자, 그래서 가격 설정자다. 그렇죠? 가격 설정자는 무엇이냐?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판매자들. 그렇죠?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가격을 설정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독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판매자만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 가까운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시장, 그렇죠?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수많은 공급자들이 존재하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뭐 기업의 수로는 완전 경쟁은 되게 많고요. 독점은 하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재화 서비스 형태는 동질적이다. 동일한 제품이라 했죠. 완전 경쟁에서는 독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는 하나의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사례를 들면은 여러 농부가 키우는 옥수수,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독점의 예는 뭐냐면 특허받은 약품, 그죠? 왜냐면 특허를 받으면은 몇십 년간은 그 기업만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가격도 비싸게 할 수 있고 수돗물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공 기업에서 이렇게 하나의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디죠? 수자원공사. 진입장벽, 완전경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신입과 퇴출이 될 수 있고 독점은 높죠. 진입장벽이.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렇죠? 가격 수용자냐 설정자냐, 완전기업은 가격 수용자죠. 그렇죠? 너무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은 시작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는 독점에서는 가격 설정자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적 조건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은 가격 어떻게 설정하냐? 완전 경제는 P는 한계 수익, 그죠? 그 다음 한계 비용. 또 뭐가 있었죠? 평균 총 비용이랑 같다. P가 ATC랑 같다는 얘기는 이윤이 0이다라는 얘기죠. 독점에서도 MR 이꼴 MC가 되는 점에서 설정을 하는데 이 점의 가격은 요점보다는 좀 높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그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독점에서는 우하향 수요 곡선을 보고 이렇게 좀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잉여, 이거 뭐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그렇죠? 정부가 있다 그러면은 조세 수입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사회적 잉여는 완전 경쟁에서는 극대화되고 독점에서 극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때로는 연구 개발을 통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얘기랑. 균형에서의 장기적 이윤, 그렇죠? 장기적 이윤은 0이다. 완전 경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완전 경쟁에서도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초과 이윤의 기회를 없애주고, 그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0이 되는 거고, 그죠? 독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라도 이윤이 0보다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도 왜 독점이 생기느냐? 이 독점이니까? 진입장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잠재적 경쟁자로 하여금 시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형태는 뭐냐? 법적 시장 지배력이죠. 그죠? 아까처럼 여기서 특허라든지, 그죠? 특허라든지 막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쉽게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그 제품을 카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자연적 시장 지배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원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다이아몬드 광산, 그죠?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광산이 되게 적거든요. 그죠? 근데 그 광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기업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광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만이 다이아몬드 생산할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이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진입 비용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비용도 낮아지고, 그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려고 해도 이미 초기에 진입한다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정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초기에 생산 비용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업이랑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의 기업만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 시장 지배력, 그래서 특허 같은 거, 그렇죠? 특허 이제 법적으로 독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특허라는 것은 정부가 부여한 특권으로서의 재화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권한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작권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법정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서 그 독점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연적 시장 지배력. 그래서 자연적 시장 지배력이라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입 장벽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얻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핵심 자원의 통제를 통해서 이것도 자연적 시장 지배력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자원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재료들이다. 그렇죠? 사례가 뭐냐? 그래서 알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알루미늄 생산에 사용되는 보크사이트를 통제하는 거죠. 알루미늄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 광산이 알코아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이 알루미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 스포츠 팀들이 유망주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드비어스라고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 있죠. 그 보석회사. 이 사람들이 자기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전 세계 다이아몬드 대부분이 드비어스가 생산하고 막 그런 거죠. 그렇다 보면 독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웹 효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그죠? 여러 사람이 연결될수록 그 연결되는 경우의 수는 일이 확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웹 효과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가치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할수록 커지는 경우.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베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몇억 명이 이용을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몇백 명 이용하는 SNS 사용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의 독점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였죠.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 생산 시에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연 독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많이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확 떨어지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고정 비용도 상당히 높죠. 초기에 독점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독점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이 기업이 두 개 기업 못하네요. 기업으로 분할된다면은 각 기업의 평균 총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혼자 하면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좀 비용 쭉 생산을 혼자 하면서 생산을 늘리다 보면은 비용이 쭉 줄어들 수 있는데, 둘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각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량도 각각 이 시장을 둘로 나눈다 그러면 수량이 각각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량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기회사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그 회사는 새로운 전봇대와 전선들을 설치해야 되므로 평균 총비용이 되게 높아지겠죠. 새로 이렇게 할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고정 비용이 높을 때 자연 독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 독점 기업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높은 고정 비용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기업은 이 때문에 진입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법적인 장벽이 없더라도 고정 비용으로 인해서 되게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비용을 되게 효율화시켰던 그 기업과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이 사례는 좀 자연 독점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SK텔레콤, 그렇죠? SK텔레콤. 그래서 80년대부터 SK텔레콤이 전국의 망을 무선 통신, 그렇죠? 무선 기지국을 되게 많이 깔았죠.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정도 예를 들면은 그 정도 됐을 때는 SK텔레콤은 전국의 네트워크를 다 깔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96년인가 그때 이동통신사들이 또 새로 생겼어요. 뭐 그래서 KT라든지 신세계 017, 그다음에 LG텔레콤, 한솔텔레콤 이렇게 막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진입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걔네들은 기지국도 새로 깔아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초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죠. 그러면 요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가격 설정할 때 단기 조업 중단 조건, 장기 조업 중단 조건 막 이렇게 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비용이 변동비라 그래도 변동비도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장인애들이 그러니까 신생기업들이 가격 설정하려면 요금을 되게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SK텔레콤이 맘만 먹었으면 그때 신규 이동통신사 들어왔을 때 이 SK텔레콤이 맘만 먹었으면 그냥 요금을 확 낮춰서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미 망을 다 깔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낮출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영업을 한다 그랬었다 그러면은 누구도 신규 이동통신사에서 KT라든지 뭐 LG라든지 그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요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들은 들어오자마자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그러니까 이동전화 사업이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된다. 근데 초기에 딱 들어왔을 때는 요금 경쟁으로는 신규 기업들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신규 기업들을 보호해 줬어요. 어떻게 하면은 SK텔레콤으로 요금을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라. 신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요금을 낮추지 마라. 이런 규제도 좀 했었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가격 하한제 얘기였죠. 가격 하한 규제 같은 걸 좀 하긴 했었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규제가 없다 그래도 이게 초기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 들어오더라도 이미 효율화된 그 한 해 기업과 독점 기업과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으로 인해서 결국에 자연 독점 한 해 기업만 남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이 직면한 문제, 이게 최적화 문제인데요. 그래서 독점 기업과 완전 기업, 경쟁 기업 모두 원재료를 생산해서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용도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독점 기업이나 완전 경쟁 기업 모두 생산 과정의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점은 제품이 판매되는 여건이 다르다. 우리가 봤었죠, 어떻게든지. 독점 기업은 아무 가격이나 원하는 대로 매길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수요자가 있죠. 수요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량도 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얘기하지만 이 탄력도 얘기랑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탄력도 얘기랑. 그거는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우리가 보죠. 우리가 봤듯이 완전 경제 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수요 곡선은 수평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제인 경우 개별 기업의 수요와 시장 수요는 다른 거죠. 개별 기업의 수요는 뭐냐면은 가격을 주어진 거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로 봤을 때 보면은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변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그 개별 기업에 있어서는 그냥 가격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들을 주어진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서는 이제 수평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독점의 경우에는 독점 기업의 수요는 시장 수요와 일치한다. 왜냐면은 그냥 시장에 공급자 한 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요 곡선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든 가격이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지만은 독점 기업은 상이한 가격 수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추정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리틴 약품에서와 같이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려면 독점 기업은 판매 가격을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죠. Q를 늘리려면, 그렇죠? Q를 늘리려면 당연히 P를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이 이렇게 보면은 이 수량 같은 게 있고 가격이 있고, 그죠? 가격을 좀 낮췄네요.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좀 나와 있고, 총 수입은 뭐였죠? P 곱하기 Q잖아요, 그죠? 이게 토럴 레빈이라고 얘기했던 TR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5.5는 550이고, 200 곱하기 5는 1000이고, 이렇게 해서 좀 P 곱하기 Q를 해서 쭉 나오죠, 그죠? 자, 한계 수입은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왜 5죠? 자,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0에서 100만 개 이렇게 됐으면은 100만 개 추가로 됐을 때 총 수입이 500만 원, 그죠? 요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 있죠. 수량과 가격 간의 관계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익, 우리가 수요를 구할 수가 있나요? 얼핏 생각하면은, 한계 수입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총 수입이라는 것이 P 곱하기 Q잖아요. 그쵸? 근데 완전 경쟁에서는 P가 주어진 거다. 그쵸? 우리 개별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TR은 P바 곱하기 Q 이렇게 해서 한계 수입은 그냥 이 총 수입을 Q로 미분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P만 남죠. 그쵸? 완전 경쟁에서는 그쵸? 그렇다 그러면 P만 남으면은 여기서는 한계 가격이 5.5니까 한계 수입은 5.5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쵸? 이랬을 때는 완전 경제에서는 5.5가 되는 게 맞죠. 그쵸? 완전 경제에서는. 근데 지금 독점 기업에서는 한계 수입이 5라 그랬죠. 이게 좀 이상하죠. 그쵸?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독점에서는
독점에서는 P가 고정이 아니라 P를 수요 곡선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P를 뭐냐면은 그 독점에서는 P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수요 곡선을 보고.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과 이 가격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도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100일 때, 잠깐만, 제가 이걸 다시 열어볼게요. Q가 100일 때, 잠깐만요. Q, P 이렇게 보면요. 이 관계가 좀, 어떤 관계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100일 때 가격이 5.5였죠. 그쵸? 100일 때 5.5였죠? 100일 때 5.5. 그쵸? 그 다음에 200일 때는 얼마죠? 200일 땐 5. 그쵸? 200일 땐 5. 300일 때는 4.5. 400일 땐 4. 그래서 아주 관계가 이 규칙화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요 곡선을 어떻게 구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P와 Q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P는 여기서 뭐 A 곱하기 Q 플러스 B다. 일반적인 우리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또는 이제 Q,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그래요. 자, P가 5.5일 때는 얼마죠? 5.5일 때는 A 곱하기 Q는 얼마야? 100 플러스 B. 그쵸? 그 다음에 P가 5일 때는 5는 A 곱하기 200 플러스 B.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걸 한번 빼보면은, 어떻게 되죠? 0.5는 마이너스 100 곱하기 A, B는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는 0.005가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럼 0.005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B는 아무데나 두 번째 여기다 한 번 더 볼게요. 5는 0.005 그쵸? 마이너스 0.0005 곱하기 200 플러스 B. 그쵸? B는 어떻게 되냐면은 6이 되나요? 6.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키우면은 B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넘기면 그렇죠? 0.005 곱하기 200. 그럼 6이 되네요, 그렇죠? 6이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보면은 A는 마이너스 0.005,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0.005가 맞죠? 0.005,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수요 곡선 어떻게 구하냐면 P는 마이너스 0.005 플러스 B니까 6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Q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였잖아요. 그렇죠? P 곱하기 Q였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P라는 것이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보고? 수요 곡선을 보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0.005 Q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Q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경쟁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이 가격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독점에서는 가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가격 설정은 수용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005 Q의 제곱, 그죠? 플러스 6Q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Q로 이렇게 미분한 거잖아요. 총 수입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MR이 되는 거고, 한계 수입. 이거는 뭐냐면은 2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0.01 곱하기 Q, 그죠?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수량이 100만 개일 때는 한계 수입이 어떻게 되죠? 5라고 돼 있네요. 그죠? 100만 개일 때는 5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100일 때는 어떻게 되죠? 100일 때는 마이너스 0.100만 개니까 여기 100만은 그 수치는 뺐거든요. 그래서 100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 곱하기 0.00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 수입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례는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완전 경제일 때는 여기서 완전 경제일 때는 총 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인데 가격을 주어진 거로 하니까 이거를 그냥 Q로 미분하면은 그죠? 이게 이제 한계 수입이 되는 건데 이것은 그냥 P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경제일 때는 이 수량이 100만 개일 때는 이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5.5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독점일 경우에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 다시요. 독점일 경우에는 이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곡선을 보고 결정된다 이거죠. 수요곡선을 어떻게 도출했냐면 여기서는 이제 Q와 P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관계가 명확하게 되니까 수요곡선을 한번 도출해가지고 A, B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수요곡선을 도출한 거죠. 그래서 수요곡선을 이 P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독점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같은 경우를 수요곡선을 보고 하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총 수입 함수는 이렇게 Q로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총 수입을 Q로 미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말로 설명은 Q가 1단위 증가할 때 총 수입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한계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0.01 곱하기 Q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00만일 때니까 Q를 100만을 대입해 보니까 이때 한계 수입은 5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이 그런 공식으로 인해 가지고 한계 수입이 5가 나온 거죠. 만약에 200만일 때 어떻게 되죠? 200만일 때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200만일 때는 여기 이제 요것이 이제 MR이니까 200만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Q가 100일 때는 P는 5, 그러니까 한계 수입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Q가 200이면 어떻게 되죠? Q가 200일 때는 마이너스 0.01 곱하기 200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한계 수입이 그럼 요거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6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는 거죠. 한계 수익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200만일 때는 한계 수입이 4가 됐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이 공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느끼셨죠? 그렇죠? 뭔가 좀 다르다. 그렇죠? 한계 수입을 계산할 때 이제 P가 더 이상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경제이랑은 좀 다르게 되는구나. 그죠?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독점 기업에 있어서 그 최적화 조건에서 비용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뒷부분은. 근데 총 수입 부분에서 최적화할 때 이 P라는 것을 수요 곡선을 보고 최적화를 시킨다. 이 부분이 완전 경쟁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총비용, 고정비용, 한계비용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한계비용이 이제 고정됐다, 동일하다 이렇게 했던 거고 고정비용도 똑같고, 그렇죠? 뭐 총비용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평균 비용 이건 뭐 계산을 내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는 이 클라리틴 제약회사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는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일단은 가정을 한 거죠.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완전 경쟁의 경우는 가격과 한계 수입이 동일하였는데 우리가 봤었죠. 원래 완전 경쟁일 경우에는 한계 수입이 가격과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죠. 그렇죠? 독점 기업은 가격과 한계 수입이 동일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한계 수익과 가격은 동일하지 않다. 완전 경쟁에서는 동일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독점 기업이 5달러 가격으로 200단위를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 그래서 판매량을 400단위로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4달러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선상으로 보면은, 그죠? 잠깐만요. 수요곡선상으로 보면은 수요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Q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4달러로 200단위를 추가로 판매하는 거죠. 가격을 낮춰서, 그죠? 200단위를 기존에는 5달러에 200을 팔았었는데, 그죠? 4달러로 400단위를 펴니까 가격을 하나 낮춤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이 얼마 되는 거죠? 200, 그죠? 800이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나쁜 소식은 뭐예요? 이미 500달러에서 5달러로 200단위 팔았던 거는 가격을 4달러 낮췄으니까 그만큼 손해보겠죠. 200단위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불의 손해를 보고 이것이 200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0 손실이 나죠. 근데 네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추가로 팔아서 추가로 얻는 이익이 800이고 가격을 낮춰서 손해보는 게 200이니까 마이너스 200이니까 뭐 네트로 따지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특성상 판매량과 가격 간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되겠죠. 그렇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되니까 수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판매량 증가는 좋은 소식이면은 판매량 증가를 위한 가격에는 나쁜 소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량이 200단위 증가한 데 반하여 총수입은 600달러 증가하였으며, 그러니까 총수입은 600달러 증가하였으므로 한계 수입은 3달러다. 그렇죠? 그래서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건 좀 이따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계 수입이라는 것을 한계 수익 곡선은 항상 수요 곡선보다 밑에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예제를 보여드릴까? 좀 이따 하죠. 그래서 가격이 인하될 때 좋은 소식은 수량 효과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수량은 늘어났다죠. 그러니까 요만큼 4달러 냈으니까 늘어난 수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늘어난 수량 곱하기 가격, 그죠? 요거는 새로운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존에 5달러 받았던 거에다 200 팔았던 거 추가적인 손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효과와 수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입에 대한 효과는 수량 효과와 가격 효과 중에서 어느 효과가 더 크냐에 달려 있다. 그렇죠? 가격 떨어지면은 수량은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수량 효과가 크면은 수량 효과와 가격 효과, 가격 떨어져서 손해 보는 이 부분보다 크면은 네트로는 더 좋겠죠. 그렇죠?
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캠퍼스에 있는 예제를. 아이고. 이 캠퍼스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18번에 보시면은 독점 기업의 가격 설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거를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이 우리가 여기서 이 장에서 봤을 때 어떤 때에 이익이 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수량 효과가 수량 그러니까 가격 낮춰서 판매를 증가해서 매출 있잖아요. 추가적인 매출 일어나는 부분이 가격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팔았던 거 손실 보는 부분보다 커야지만 이득이 난다 그랬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왜 그러는지를 수학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유는 어떻게 했었죠? 이유는 P 곱하기 Q죠. 매출 마이너스 총 비용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독점 기업에서는 가격이 이제 더 이상 고정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P는 Q의 함수다. 그렇죠? P는 Q의 함수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 이 P는 Q의 함수다를 어디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 그랬죠? 독점에서는 수요 곡선을 보고 그렇죠? 수요 곡선은 P와 Q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P와 Q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 경쟁에서는 그냥 주어진 거로 가정하지만은 P라는 것은 수요 곡선을 보고 결정된다. 그래서 Q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독점에서는 최저가 어떻게 되죠? 최저가는 똑같아요. 이게 P 곱하기 Q는 뭐였죠? 이게 총수입이랑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Q로 미분하면은 그냥 똑같아요. 총수입을 Q로 미분한 거고 총비용을 Q로 미분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은 한계 수입, 그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든 독점이든 과점이든 MR 이꼴 MC라는 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요걸 제대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총 수입은 P 곱하기 Q인데 P가 Q의 함수예요. 수요 곡선의 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될 때 미분하는 방법을 알죠? 앞에 거 하나는 미분해주고 뒤에 가만히 놔두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해주고 앞에 거 가만히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뭐냐면 P를 먼저 Q로 미분해주고 뒤에 거 있는 Q는 가만히 놔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Q를 미분해주면은 그냥 Q 그대로 1로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총 비용을 Q로 미분해주면은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것이 MR 이꼴 MC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MC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좀 오른쪽에 넘기고요. 요 부분을 P로 한번 묶어줄게요. P로 가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P로 묶어준 거예요. P로 묶어주면은 요거는 1이 있으니까 요거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는 뭐냐면은, 그냥, 여기 Q 밑에 P를 내주고, 그죠? P를 나눠주고, 여기다 P를 곱해주고, 그러면 또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요 부분? 저 1번이라 여기다 1번이라고 표시할게요. 1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수요 탄력도 어떻게 되고 하죠? 수요 탄력도는 뭐였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량 변화율을 있죠. 그러니까 수량 변화율은 뭐냐면은 Q 요거 있죠. 수요 탄력도.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델타 Q 나누기 델타 P 나누기 Q. 자, 요거 1번하고 2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확하게 역수가 되는 거죠, 역수.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 탄력도는 뭐냐면은 수요 탄력도는 항상 음의 값이죠, 그렇죠? 수요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는 줄어들죠. 항상 음의 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요걸 좀 어떻게 다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탄력도의 1번이라는 것은 수요 탄력도의 역수니까 역수를 채준 거예요. 수요 탄력도를 해서 역수로 나눠줬는데 그 탄력도, 수요 탄력도 엡실론 D라는 것은 항상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값을 해서 그냥 마이너스를 해준 거예요. 그죠? 이 자체 1번 자체도 음의 값인데, 그죠? 수요 탄력도는 음의 값인데 그냥 절대값으로 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준 거니까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는 항상 여기 오른쪽에 한 개의 비용이죠. 그렇죠? 한 개의 비용은 항상 플러스죠. 그렇죠?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항상 플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플러스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3에 해당되는 부분이 플러스가 되려면 수요 탄력도가 어떻게 되죠?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3번 부분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1 나누기 0.5. 탄력도가 0.5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1 나누기 0.5가 되니까 2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수학적으로. 한 개 비용은 플러스여야 되고, 비용이니까. 그 다음 가격도 플러스여야 되고, 그런데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요 부분이 마이너스면 말이 안 되죠. 부호상으로. 그죠? 만약에 이 절대값으로 이 탄력도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이 3에 해당되는 부분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나누기 2. 그쵸? 1보다 큰 탄력도를 2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플러스가 돼서 괜찮죠. 그쵸? 아, 결국에는 뭐냐면은 독점 기업은 수요 탄력도가 1보다 큰 지점에서 최적화를 한다. 그렇죠? 수요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죠? 수요 탄력도는 뭐였죠? 자, 수요 탄력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수요 탄력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엡실론 D의 수요 탄력도를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뭐였죠? Q의 변화율, P의 변화율. 그렇죠? 요것이 1보다 크다.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느 게 더 커요? P의 변화율이 커요? Q의 변화율이 커요? Q의 변화율이 절대값으로 P의 변화율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수입으로 봤을 때 총수입은 우리가 뭐였지 아까? P 곱하기 Q였죠. 그렇죠? 총수입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요?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로그 차분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도가 1보다 큰 부분은 탄력도가 1보다 큰 부분은 이 총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을 변했을 때 Q가 더 많이 변할 경우, 탄력도가 이렇게 할 경우.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린 게 이 예제였거든요. 그래서 총 독점적 기업의 가격 설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윤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 마이너스 CQ인데 P는 Q의 함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분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탄력도가 1보다 큰 지점에서 가격 설정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왜 수요 탄력성이 도가 1보다 큰 곳에서 독점 가격이 결정될까?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입으로 봤을 때 수입은 P 곱하기 Q인데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것이 1보다 크다. 그죠? 가격 변화율분의 그 수량 변화율이 수요 탄력동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따져보면 절대적인 크기로 봤을 때 Q의 변화율이 P의 변화율보다 큰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출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 플러스 수량의 변화율이라는 거죠. 절대값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근데 탄력도가 1보다 큰 지점, 그렇죠? 이렇게 된 점은 수요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더 큰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인하 시 수요 변화가 더 커서 독점 기업이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수요 탄력도가 1보다 큰 지점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독점 기업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까도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 가격 인하로 해서 얻게 되는 수량 효과, 그렇죠? Q의 변화율, 그렇죠? 이것이 P의 변화율보다 더 커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요. 한계 비용 곡선, 한계 수익 곡선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요 사례는 우리가 이캠퍼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독점 및 과점에서 균형 예제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간단한 예제인데, 자, 수요 곡선이 있어요. 자, 한계 비용은 0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가정을 했어요. 자, 수용이 있었을 때, 그러면 MR 이꼴 MC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어떤 관계인지 이걸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죠? P 곱하기 Q 마이너스 총 비용, 그렇죠? 근데 이게 독점 기업이거든요.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할 수 있다 했죠. 가격을 어떻게 설정한다 그랬죠? 수요 곡선을 보고. 수요 곡선이 P는 120 마이너스 Q예요. 그렇죠? 120 마이너스 Q. 그다음에 Q 마이너스 T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적화 조건은 최적의 수량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총 수익이고, 그죠? 이건 뭐죠? 그러니까 총 수익을 Q로 미분하는 거는 Q를 일단 증가했을 때 총 수익이 어떻게 변하느냐? 한계 수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수량이 1단지 증가할 때 총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는 한계 비용이었죠. 0이 되는 지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한계 수입은 어떻게 구하죠? P 곱하기 Q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만요. 총수입 부분은 다시 이제 수량을 좀 정리해보면 120Q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TC가 되겠죠. 그럼 MR 마지날, 그러니까 한계 수입은 어떻게 되죠? 요거를 Q로 미분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남아요? 120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MC는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죠? 0이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것이 MR 곡선이에요. MR 곡선. 한계 수입. 자,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은 120-Q죠. 여기 수요 곡선 120-Q죠. 그러면은 P는 120, Q는 120 되겠네요. 그럼 수요 곡선은 120, 120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Q가 0일 때, 수요 곡선을 보면은 Q가 0일 때 P가 120이고, 그렇죠? P가 0일 때 Q 120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120, 120 이렇게 되죠. 이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계 수익 곡선은 120-2Q였죠. 그러면 Q가 0일 때 비용은 120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 수익이 0일 때 Q는 60이 되는 거죠. 요것이 그 MR 곡선, 한계 수익 곡선. 그렇죠? 그래서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 밑에 있구나. 정확하게는 이제 기울기가 반으로 되는 거죠. 제곱을 미분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MR 이꼴 MC가 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MR이 0이 되는 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MC는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한계 비용은 0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수량은 어떻게 되죠? 120-2Q 마이너스 0 이렇게 하면은 Q는 6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최적 수량이 결정되고 독점이 결정되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자, 가격은 60개 생산할 때 60개를 생산할 때 여기서 60개 생산할 때 가격은 얼마야 되나요? 120-60이니까 가격은 60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면 수요 곡선상으로 딱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수량은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 이게 MR이 이렇게 됐고 MC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MC가 여기 0이 되는 지점이었고. 그래서 수량은 60을 이렇게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에서 하고 가격은 뭐 어디를 하느냐? 수요 곡선을 봐가지고 60에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완전 경제에서는 그냥 P를 주어진 거로 했지만은 지금 독점에서는 MR 이꼴 MC 조건은 뭐냐면은 최적 수량을 선택을 하고 있죠. 가격은 어디로 가냐? 수요 곡선상에서 있는 그걸 보고 가격을 설정해 버린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좀 염두에 두시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독점 기업이 직면한 문제 요 부분부터 그죠? 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한계 수입 및 총수입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